당내 싸움이 커질까봐 윤리위에서 빨리 결정한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이거 이준석 대표가 못 받아들이면 장기전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정치적인 식견이 네. 뛰어난 분 같은데 왜냐하면 그 지금도 나오는 기사들 보면 이거 한두 달 안에 끝날 갈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일단은 아까 법적 절차, 어떤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이런 것도 심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경찰 조사 결과도 또 계속 기다려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당내에서 이게 이준석 대표가 나는 당대표 못 물러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내에서 반대편 인사들이 그렇죠. 자진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또 압박을 가할 거고 게다가 실제 행동으로는 여론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할 때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뽑는 대회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파열음이 앞으로 한 2달간은 계속 이어질 거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준석 대표 재심, 가처분 모든 조치를 하고 그리고 당대표 권한으로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 이거 자기가 자기 징계를 막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사가 떴는데 좀 살펴보면은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고 이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재심이라는 거는 이제 윤리위원회 재심을 청구한다는 얘기겠죠. 그쵸.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먼저 한번 재심하고. 네, 가처분은 사법적인 절차가 되겠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당 대표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쵸. 당 대표가 본인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또 나올 가능성이 큰 거고. 근데 윤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본인에 대한 처분 권한을 당대표가 행사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네. 자기가 자기 징계를 멈추는 건데. 네, 그래서 저희 또 법률용어 제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운명을 네가 결정하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 그쵸. 이렇게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툼이 생기고 네. 계속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공교롭게도 네.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갈등이 한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뭐 결은 다르지만 또 이 어떻게 보면 젊은 또 당대표와 또 중진 의원 세력들 간의 어떤 다툼 양상이 나타나고 네. 좀 공통적인 흐름이 좀 읽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은 뭐 그 약간 여당과 야당의 그러니까 내부 내용의 원인은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당에서 야당이 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연이은 2번의 선거에서의 참패, 패배. 거기에 대한 책임론. 그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수습도 해야 되고. 그럼 수습 이후에는 누가 당권을 쥐고 갈 것이냐? 이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에 대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론.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 그 내용이 불거지고 있는 거고 여당은 사실 좀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음모론을 제기를 했지만 윤핵관이 윤리위를 조정했다 이렇게 음모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핵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을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보좌하면서 그 주변에 가장 이제 핵심 인물들로 꼽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를 줄인 핵심 말이에요. 관계자죠. 그래서 이 그 여당의 내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권력 다툼의 성격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나 야나 당내 권력을 다투는 건 맞지만 그 양상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누가 책임지고 앞으로는 누가 할 거냐라는 거고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누가 이걸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주도할 것이냐라는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차이 속에 또 하나의 또 공통점을 하나만 찾자면 어쨌든 여든 야든 차기 당대표는 다음 총선에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다음 선거 전에 채비를 해야 되는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 같은 당권이 그냥 당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의 당 대표는 사실상 그 이전의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관리, 그러니까 대선과 지선을 무리 없이 잘 끌고 나가는 당 대표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권, 그렇죠. 너 의원 어디 나갈래? 공천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리얼한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더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거고 저희가 사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을 이제 발견하자면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의 어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죠. 이준석 당대표도 어떻게 보면 간판 아니었겠습니까?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비판이 사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선거가 끝나니까 좀 마음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대선 끝나고 축하받은 적도 없고.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렇죠. 네. 뭐 소위 말해 뭐 토사구팽 얘기도 나오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라는 이제 고사에서 고사성어죠. 그래서 아니 선거 국면에서는 젊은 이미지로 활용해 먹고 끝나니까 버리는 거냐 이런 어떤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측에서 공통적인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관전 포인트 제가 하나 더만 짚어드리자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뭐 복합적이겠습니다만은 일단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게다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대선 이후로 사실은 뭐 지지율이 임기를 진행하면서 사실 뭐 하향 추세를 보이는 건 사실 일반적이긴 해요. 예, 여러 정책이 시행하다 보면 근데 지금 굉장히 핀치에 몰려 있다. 아니 근데 코너에. 이게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는 좀 올랐거든요. 뭔가 이제 대통령 이미지도 좀 강조하고 이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순간 왜 국내 정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한 순간 도널드 트럼프 형님께서 트럼프는 Politics should work for the people, not for the party people.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렇죠. 정당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죠. 예. For the people, 네.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 좋은 말씀. 프로필 사진과 어떤 이런 아니 트럼프 형님이 또 이 인문사회학 소양이 또 이게 농담을 언어 유희의 또 차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사실 또 임기 때는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시지 못했거든요. 근데 역시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한결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형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이어가자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지율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뭔가 이거 외교 무대에서 한번 광이 나면은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했을 수 있겠는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주춤하던 상황이었던 데다가 지난 대선 자체가 0.7%포인트 차이 신승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0.3을 뺏기면 뒤집힌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반 자체가 0.7%포인트 차. 0.7%. 그러니까 그러니까 0.3을 뺏기면. 뺏기면 그죠. 예. 왜냐하면 내 걸 주면 남이 올라가니까 그쵸, 사실상은 그쵸. 0.34 차인 거야. 그래서 양당 구조 하에서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준석 대표와의 이런 갈등이 실제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지금 트럼프 형님 말씀하신 대로 not for the people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또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면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소영님이 매일 당 안에서도 다툼이 있으니 나라에는 언제 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게 핵심 포인트죠, 사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원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원구성은 뭐냐면 국회의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라의 일을 보는 상임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저기 학교에서 보면 환경미화부, 체육부 뭐 있잖아. 그 미화부장도 뽑고 이러잖아. 마찬가지로 국회도 전공에 따라 의원들을 갈라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누는데 그 구성을 사실 여야가 협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정무위는 누가 갈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위는 누가 갈 거냐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원구성이 돼야 그 상임위에서 이 민생 법안들을 심의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구성도 아직 안 됐어요. 누가 올줄 모르니까. 몰라. 아예 의제를 다루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원구성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줄줄이 민생 법안이 밀려 있는데 지금 당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이게 누가 원구성을 누가 주도해서 한다는 건지 사실은 이 원구성도 굉장히 치열한 여야 간의 협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알짜 상임위들이 또 있고 그렇죠. 그래요. 상임위에 따라서도 미화부는 좀 힘들잖아. 청소해야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육체적으로 식으로 힘들. 육체적으로. 사실 체육부가 인기가 많았어요. 저 때는. 체육부 때. 근데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공차자 놓고 이런 거 재밌잖아. 그거 협의하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근데 여야가 만나지 않고 각자 자기네 내부에서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어떤 입법 권력을 위임한 거에 취지에는 좀 반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 원구성도 안 됐는데 원구성도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당 대표 다시 세우고 뭐 그다음에 최고위원 다시 뽑고 전당대회 하고 그 과정에서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한 작업일 그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까 심수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손은 누가 키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얼렁뚱땅 내년 되잖아요. 네. 그럼 내년 되면 또 총선 1년 남은 게 돼요. 네. 그럼 또 그때부터 총선 국면으로 가고 또 지역 예산 챙겨야 되고 막 이러면 사실은 어떤 이 국가적 차원의 큰 틀이나 이런 논의를 할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올해가 네. 지금 올해 하반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네. 내년 되면 희석되니까 근데 그 기회가 지금 내부 갈등으로 좀 묻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 국가적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되고 있다. 여든 야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정신을 좀 차리고 내부 정비를 빨리 하고 이 본인들이 지금 서로 싸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원구성하고 그다음에 민생법원부터 빨리 좀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좀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못 하잖아 지금. 네. 왜냐면 법안이 바뀌어야지 이제 제도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힘들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정도면 오늘 뭐 이준석 대표 관련 논란은 거의 A부터 Z까지 한번 쫙 훑어봤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추가로 질문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라이브 방송 혹은 저희 컨텐츠 통해서 계속 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네.